자율주행하고 연관 있는 애들을 좀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AI,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제약바이오는 저는 좀 신약 개발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뭐 끝나지 않고 있고 대북 안보 리스크마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 요즘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산주를 좋게 봅니다. 근데 방산주를 저는 복합 테마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복합 테마. 두 가지 재료가 다 엮일 수 있는 테마라는 뜻인데요. 우주항공이랑도 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항공은 또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청하고 엮여 있고, 그래서 결국 우주항공 또는 방산 이쪽 애들이 주목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산업이 몇 개 있어요. 이미 발전했고 또 그것들 때문에 발전한 산업들. 근데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아, 왜요?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국방비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외국 기업에서 맨날 탱크 사고 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거의 유일한 휴전 국가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우린 방산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그래서 방위산업의 국산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뭐 맨날 외국 총 사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방위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그냥 방위산업으로만 끝나면은 아까 말했던 저PBR, 고PBR에서 저PBR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우주항공하고 엮여 있다는 말이에요. 우주항공은 하나의 이제 산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좋게 보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좋지만 탄타나 1, 2조짜리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방산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뭐 좀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뭐냐면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빅텍. 빅텍. 미국의 빅테크 말고 한국의 종목 이름이 빅텍입니다. 빅텍. 네. 예를 들어 빅텍 차트를 보면 이건 절대 이 종목 좋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산이 하나씩 있어요. 이 산이 바로 북한에서 뭐라고 할 때예요. 왜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이제 기업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주식을 저처럼 20년씩 한 분들은 알아요. 네. 과거부터 그랬어요, 과거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처럼 오래 한 사람들은, 또 북한에서 떠들었네, 빅텍이나 사볼까, 뭐 이런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사는 이렇게 1,000억, 2,000억짜리를 사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대형주에 좋은 게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대형주는 시총 순으로만 늘어뜨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1위예요. 사실 과거에는 한국 항공우주가 1위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래 과거 1위가 항공우주였어요. 근데 주가를 자 보세요. 한 1년, 2년 동안 주가가 그냥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항공우주는. 요게 시총이 5조입니다. 5조. 얘는 한 1, 2년 전에도 5조였고 지금도 5조란 얘기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쳐보면 1, 2년 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 13만 원, 이게 2배가 넘었잖아요. 주가가. 근데 얘는 지금 6조 7천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총 1위, 2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국항공우주가 1위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위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1위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서도 있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지분을 보면 개인 사기업이 아니에요. 수출입은행 지분이 제일 높고 원래 공공기관이었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뭐 한국전력도 똑같잖아요.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건데 거기서 얼마나 영리 목적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인 한국항공우주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어찌 보면. 경영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이 주인이 누구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은행주들 지금 올라가잖아요. 은행주들에 대한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하나 있는 게 은행주들의 주인이 사실 다 외국인이에요. 거의 60% 70%가 외국인 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가가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 그동안 배당으로 많이 돈 빼먹고 하는 기업들인데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그래서 어찌 보면 방산주에서는 하여간 한국항공우주보다 시총이 낮았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더 좋아졌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이런 정도 순으로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조선업 좋게 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그 주도권을 뺏긴 지가 한참 돼서 약간 저런 거죠. 중고 신인 같은 개념? 아직 신인왕을 한 번도 못한 중고 신인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매년, 올해 주목해야 될 만한 선수, 뭐 올해 주목해야 될 만한 배우 했을 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고, 뭐 연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업종이라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매년 조선업에 대한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조선 시가총액 1위가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네.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여기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시총 몇 위까지 갔었냐면, 우리나라 거래소 시총 4위까지 갔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시총 4위가? 근데 시총 4위까지 갔어요. 물론 지금 기업 분할을 4개로 쪼갰지만 합친다고 해서 지금 절대 4위는 그냥 10위안에도 못 들 텐데 그때 4위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가 언제냐면 2007년 첫 번째 고점, 그 다음 고점 2011년이거든요. 지금부터 10년 전. 이때가 딱 우리나라가 조선강국으로 이름을 날릴 때 피크였을 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왕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그래서 이 조선 쪽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냐? 큰 산업이었으니까. 이런 산업이 하나 더 있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산업이었던 거. 철강 산업. 우리 어렸을 때 포항제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였고 대학생들도 들어가고 싶은 회사 3위 안에 늘 들었던 회사가 포항제철이었습니다. 네. 포스코하고 조선, 철강하고 조선은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의 산업들, 반도체 산업 이전에 우리나라를 중공업 강국으로 만든 산업이거든요. 먹여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년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왕년에 조선업은 대단했는데, 야, 요즘 좀 더 낮아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의 고점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면 딱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올해는 좋아지지 않을까? 별론데. 올해는 좋아지지 않은 그래. 올해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매년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업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조선업이 해가 왔어.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 뭐 수주 다 해갖고 지금 먹고 살 일 걱정 전혀 없고 이익은 계속 날 거야 라고 매년 말은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한 적은 없다. 주가가 그렇게 반영하려면 2년, 3년 우상향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딱 조금 산이 아니고 언덕 하나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언덕 하나 만들고 내려가고를 몇 년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대를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괜찮아진 네이버, 카카오, 인터섹터는요? 이게 아까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오기 전과 후로 차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좋았거든요. 좋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 PBR, 고 PBR로 구분을 하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는 고 PBR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이버는 이런 정도인데 카카오에서 특히 카카오 페이 같은 걸 보면 여기 되게 움직임 하나 뻥 하고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카카오 페이도 이나 올랐고 카카오 뱅크도 올랐죠. 네. 그리고 심지어 더 차트가 좋죠. 어찌 보면 카카오보다 카카오 뱅크가 차트가 제일 좋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좋은 이유는 또는 카카오 그룹이 네이버보다 더 좋은 이유는 토스 때문에 토스.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상장이 되면 그 상장 관련주들을 찾아요. 예를 들어 마켓컬리 요즘 많이 팔리는데 마켓컬리 관련주 상장이 될 수 있어? 또는 올리브영. 야, 올리브영은 CJ 계열사란 말이에요. 야, 올리브영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상장되면 시총이 뭐 3조 4조 된대. 관련주는 CJ. 뭐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스가 상장되면 토스랑 같은 업종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총 비교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야, 토스 상장되는데 얘네 왜 이렇게 빠져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카카오의 움직임에 토스가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올해 좀 그런 대여급 토스 같은 종목들이 상장 가능성이 생기고 상장이 될 때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기업들 중에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하고 그래도 좀 유사한 데가 구글이란 말이죠. 그러면 MS, 구글 이 두 기업이 AI 산업의 최첨 전선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AI 산업으로 간다면
간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쓰임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는 하잖아요. 몇 번 할지는 모르지만. 몇 번 할지 모르는데 점도표라는 게 계속 나와 있고 원래 뭐 3월부터 해서 뭐 3월, 6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월은 지금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뭐 6월부터 하게 되면 뭐 2번 내지 뭐 3번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리 인하 시작하면 한국의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괜찮을 수 있을까요? 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오늘 계속 고퍼 저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리가 오를 때는 오히려 은행주들이랄지 이런 전통산업주들이 더 좋은 거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오히려 성장주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성장산업이 좋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정답이고. 근데 이제 그 성장산업들 중에 제약바이오가 좋아야 할 이유를 뭐 따로 찾지 않는다면 뭐 제약바이오, 뭐 로봇 AI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산업이 좋은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예금이랑 채권, 주식, 금, 달러, 코인도 있잖아요. 올해 좀 어떤 자산 늘려가야 될까요? 이거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뭐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재산 상태를 제가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뭐 대학생들을 앞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또는 어디 뭐 VIP 백화점 VIP 막 소비 1년에 막 10억씩 하시는 1년에 10억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재산이 한 100억, 200억이 있는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대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 많지 않은 투자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뭐 채권이나 금이나 달러 이런 건 저는 아예 뭐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만약에 뭐 30억, 50억, 100억이 된다면 그 중에 뭐 어떻게 분산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 보면 금고에 막 달러도 쌓여 있고 금도 쌓여 있잖아요. 금고가 있는 분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사님 집에도 금고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고가 있는 집이나 금고 안에 달러와 금이 있는 거다. 그래서 웬만한 투자 자산이라면 굳이 뭐 거기까지 배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예금을 이제 거기 넣으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 한창 오를 때 이자 좋았잖아요. 이자로 본다면 예금으로 이자를 받는 거는 뭐 그렇게 일단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투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금은 그냥 약간 비상보유자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뭐 몇천 정도 이렇게 뭐 나 갑자기 돈이 필요한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 없는 게 주식이 현예금하고 똑같아요. 오늘 내가 팔고 싶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금 비중을 얼마나 두냐의 논리가 아니고 그냥 예금을 투자 자산으로 놓는다면 예금은 투자도 아니다. 코인은요? 올해 비트코인 현무 ETF도 승인됐고 코인을 만약에 투자 대상으로 넣으려면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합니다. 저도 제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에 돈을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코인으로. 근데 코인의 변동성 같은 거를 고려를 한다면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매매를 좀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코인을 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올해는 어디 할래 할 때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의 질문이 사실 가장 심플한 거고 그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거고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빨리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 빨리 이게 변동성의 얘기가 아니고 시기적인 측면에서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냐 했을 때 좋지 않은 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도 좀 별론데 부동산도 별론데 둘 다 별로인 시기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야 주식도 별로다. 부동산도 별로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주식 투자가 맞죠. 왜냐하면 주식이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은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예를 들어 아파트 시장이건 건물 시장이건 빌딩 시장이건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을게요. 내 오피스텔 투자를 해요. 그럼 오피스텔 투자를 내가 뭐 2억짜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대출을 꼈단 말이에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근데 오피스텔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월세를 내는 사람을 입주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 월세로 수입과 월세 수입과 대출 이자를 비교해서 그게 만약에 대출 이자가 더 크다면 나는 그 오피스텔 갖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팔아야 돼. 파는 사람이 많다면 오피스텔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월세 수입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이자가 낮아져야죠.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 낮아져야 돼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뭐 어디서 은행비 달러빚을 써갖고 막 매달 이자를 갚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금리나 기대감으로만으로도 움직이는 시장이고 부동산은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 뚝뚝뚝 떨어져야지 금리가 떨어져야지 대출이자가 싸지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단계라면 주식부터 먼저 하고 부동산 가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둘 중에 뭘 더 잘하느냐. 그래서 뭐 여기 패널 분들 중에 부동산 패널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패널들 귀도 기울이면서 나는 좀 부동산에 맞아. 그럼 부동산 투자하시면 되고 주식에 맞아 하면 주식 투자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들 이제 이야기 설명도 해주셨는데 올해 어떤 주식 좀 사야 되는지 한번 정리 요약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굵직하게 말씀드려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반도체가 좋아 2차 전지가 좋아하면 저는 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메모리 쪽보다는 AI 쪽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 PBR 좀 막 움직일 때, 우리도 저 PBR이야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온 애들 있어요. 기아하고 현대차인데요. 사실 저는 자동차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업, 보험업, 지주사,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야 될 이유는 있다고 보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앞으로 만들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으로 봤을 때 일단 반도체 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특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은 우리 좀 봐줘, 우리 관심 좀 가져봐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이게 이제 굵직한 두 개의 산업이고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도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 4년 전부터 물렸던 분들이 좀 많이 털렸어. 이제 손절 다 하고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제약바이오. 근데 조금씩 오르고 있어. 근데 제약바이오까지 하면 한 3개 정도. 그리고 만약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직 다 털진 않았어. 막 좀 2차 전지에 물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작년 그 뜨거운 여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는 우리 인간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 전지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에 한번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굵직하게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 전지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무조건 AI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쪽.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말고도 부품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품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율주행하고 연관이 있는. 그래서 자동차는 크게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주에서 대형주지만 좀 더 작게 내려가서 자율주행하고 연관 있는 애들을 좀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AI,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제약바이오는 저는 좀 신약 개발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올랐던 애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클래시스류의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관련주들, 레이저 관련주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신약개발주들은 사실 움직임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HLB가 대표적인데요. HLB가 간암 표적 항암제인가 그 재료 나오면서 HLB 그룹주가 한 8개가 되거든요. 8개가 막 동반 상승을 막 하루 이틀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시그널이죠. 우리 되게 오래 쉬었어. 근데 이제 재료 나오면 움직인다? 막말로 저 PBR 테마가 나와서 지금 10조, 20조짜리 은행주들이 막 8%, 10% 오르는데 이런 유동성이라면 제약바이오에서 신약개발 관련 재료들이 좀 터져주면 제약바이오 관심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다시 움직인다면 결국은 양극재, 음극재가 썩어도 준치라고 과거에 대장주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낙폭 과대 메리트가 보이네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과 제가 처음 만난 지도 2020년, 그쵸? 2020, 21, 22, 24. 이제 5년 차인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도 아마 세무사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설 연휴 인사 한 번만 주시면서 영상 마친다면요. 다 아시는 거 맞나요? 네, 많이 알 겁니다. 네, 저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를 운영하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김작가 TV 채널은
뭐, 한 2달에 한 번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사실은 그래요. 2달에 한 번 나와서 저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2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취사 선택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저게 좋다고 그러고, 오늘 저 사람은 저게 좋다고 그러고.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김자크 TV와 같은 인터뷰 채널을 보실 땐 여러분들이 좀 주관이 좀 확실히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2024년 결국 주식 투자는 내 주관이 있어야 돼요. 내 주관이 있고 선택도 내가 직접 하고 책임도 내가 지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주식 투자를 못했다면 올해는 좀 새해 결심. 우리가 그런 말 하나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세수를 매일 하는 이유는 매일 얼굴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계획을 매일 세워야 된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계획을 왜 매일 세워야 되냐면 우리는 세웠던 계획을 늘 작심삼일로 끝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아마 계획을 세웠겠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돌아보면은 또 흐지부지 됐을 텐데 아주 좋은 계획 세울 시즌이 또 왔죠. 정말 1월 1일 우리 전통의 1월 1일은 설날이니까 많은 계획 세우시고 자기 주관 갖고 투자하셔갖고 2024년에는 모두 다 100억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울밤에 자기 전에 세수할 때는 왠지 세무사님 얼굴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세무사님과 또 2달 말씀하셨으니까 4월 달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겸 이정유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